내일 FMC가 있습니다. FMC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알면서도 옵션 베팅은 이루어집니다. 이 옵션 베팅은 일반 투자자들의 베팅인데요.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과 반대로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에 일반 투자자들의 베팅을 살펴보고 어느 쪽으로 기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콜은 상승 베팅, 풋은 하락 베팅입니다. 그린 콜, 레드는 풋이고요. 기관들은 콜이든 풋이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FMC 당일 6월 12일 만기입니다. 풋이 더 눈에 들어오죠. 오늘 종가를 기준을 잡고 바로 앞에 큰 538 콜 물량, 평균적으로 큰 물량은 아닙니다. 풋은 534, 물량이 종가에 가까이 있는데 만약 장 시작하고 하락시켜버리면 풋에 베팅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게 돼서 하락시킬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콜 물량이 가까이 몰려 있어서 장 시작하고 바로 끌어올려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내일 장이 시작되고 상승하게 된다면 콜 물량이 오늘 많이 죽었다고 판단이 가능하고 하락하게 되면 풋 물량이 많이 죽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침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일반 투자자는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하면 콜 베팅, 하락하면 하락 베팅. 만약 장 시작하고 상승을 하면 콜이 많이 죽은 것이기에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그때 풋도 동시에 죽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했으니까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흐름에 따라 콜에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다시 반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FMC까지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FMC 후에는 증시가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하락의 폭은 콜베팅이 얼마나 몰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아침에 관망세가 나와서 FMC까지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FMC 이후의 베팅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FMC 이후의 예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535 콜이 제일 많고요. 풋도 꽤나 몰려 있네요. 6월 14일에도 535 콜이 제일 많습니다. 역시 풋도 꽤 몰려 있습니다. 535 콜이 제일 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우리는 저항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항선 들어보셨죠? 매도가 몰려있는 자리, 그래서 저항선을 맞으면 눌림이 나온다는 부분이요. 하지만 반대로 저항을 뚫으면 매수가 매도를 이긴 것이기에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 저항선인데 기관들은 535를 저항으로 생각을 하고 주가를 움직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저항은 뚫으면 추세가 상승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MC 당일이나 이후에 535를 넘어간다면 많은 535 콜이 죽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로도 풋이 양쪽에 많이 몰려 있기에 오늘까지 되어 있는 베팅으로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상승 예상에 535 저항을 뚫어준다면 FMC는 무난히 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나오는 베팅 물량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당장 FMC가 앞에 있어서 지표로 단기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차트는 맞고 틀리고의 영역이 아니고 확률적으로 높게 기관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가깝게 해석을 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증시는 나온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증시가 만들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될지 생각도 해보고 예상 예측도 해보면서 주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나 쉽게 엔비디아 2배, 3배, 10배 더 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왜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지에 대해서 영상 뒤에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증시의 상승과 하락의 결과물로 껴맞춰진 해석에 익숙해지는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바바 훅 망한 거 봐요. 알리바바가 아마존이나 웬만한 것들에 다 사람들이 알리바바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바바 못 오르는 거 보세요. 이게 기업 분석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TV를 보는데 미국 주식 공부를 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공부를 해서, 맞아, 공부를 한 건 맞지. 근데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익률 낸다는 거, 수익률을 내면 확실히 기업 분석을 해야 돼. 기업 분석 해야 되죠. 당연한데, 기업 분석만 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증시가 좋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때가 딱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수익했다고 해서 이제 주식 왕이 돼버리거든요.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기업을 잘 공부해서 매수했더니 오르더라. 메인 포인트는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긴 하지만 주식의 원리는 좋은 회사는 이미 나와 있고 나와 있는 좋은 주식을 택해서
좋은 주식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는 좋은 주식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발굴을 해요? 이미 많은 주식이. 엔비디아도 제가 말했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 그런 주식을 매수해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또 10년, 15년 전에 하던 페이팔, 스키업 기업 분석해서 많이 올랐던 애들이 이렇게 떨어질 가치가 있습니다. 페이팔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없습니다. 텔라덕은 그냥 계속 죽네요. 파슬리하고 텔라덕은 그냥 계속 죽네요. 계속 죽어요. 스노우도 계속 내려가고 시스코도 계속 내려가네요. 시스코도 보세요.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하면서 완전 폭삭하잖아요. 시스코가 한때 굉장히 흥했었어요. 옛날 11년 전, 10년 전에. 근데 뭐 그렇게 좋은 회사다라고 해도 맨날 이 자리에요. 맨날 이 자리. 30불, 60불 어쩌다가 증시 좋으면 한 70불, 80불을 갔다가 맨날 이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 맨날 요 자리. 맨날 요 자리에 있어요. 58불, 40불. 지금은 계속 하락. 시스코 그렇게 좋은 회사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가죠. 2배요? 아우, 2배 이상 가죠. 엔비디아. 2배 이상 가죠. 분할까지 했는데요. 근데 속도의 차이일 거예요. 지금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요. 2배든 3배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이제는 시간의 문제지, 올라가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지.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가면은 미국 주식 누가 해요? 시간의 기다림에 따른 거지. 무조건 갑니다. 만약에 여기서 120까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가 2배 안 가면은 엔비디아 매수 안 하지. 아마존 보세요. 구글 보세요. 80불 아마존, 구글 85불 지금 딱 올랐잖아요. 100% 했잖아요. 근데 시간의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이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해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매수를 진짜 잘해야 돼요. 좀 고점에 물려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마존도 열심히 일을 해준 건데,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 가서 아마존, 구글이 또 100불 밑까지 떨어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매수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매수 잘못하면. 상투 틀어가지고. 근데 보면 그 엔비디아가 2배 오른다, 3배 오른다는 거는 다 기업 분석이잖아요. 그죠? 예, 기업 분석. 기업 분석은 다 좋게만 많이 보여요. IONQ도 그렇고, 소파이도 그렇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업 분석은 그냥 좌표를 찍어놓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2배, 3배 더 갈 겁니다. 의미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기업 분석 한들, 공학도들 외에는 여러분들, 저는 이해 안 가거든요. 근데 난 공학도가 아니라 난 봐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WWD인가? 그거도, 솔직히 저는 아이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다고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핸드폰 쓰는 거는 전화, 문자, 카톡 없어요. 그냥 나는 그걸로 해서 얘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그리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만 보고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업 분석을 해도요, 결과도는 좌표집을 찍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저 여기서 10배 더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말 그대로 뭐 애플이 뭐가 어떻게 돼서 향후적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다. 좌표 찍어놓고 기업 분석하면은 뭐 10배 올라간다는 말 누가 못하겠어요? 엔비디아도 역시나 그렇죠. 아니 진작 그랬어야지. 왜 엔비디아 2019년도에 우리가 테슬라에 그렇게 집중할 때 엔비디아 아무도 안, 그때 엔비디아 본 사람 많지 않았잖아요. 그때 발견했을 때 왜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항상 뜨고 나서 그러냐 이거지. 좌표 찍어놓고 가면은 뭐 엔비디아 100배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 분석이 위험한 거예요. 보면은 좋아 보이거든.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좌표 찍어놓고 하는 게 기업 분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100배 갑니다. 2배 갑니다. 3배 갑니다. 뭐 엔비디아 기술력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왜 지금 막 1000불 넘어가고 할 때 왜 핫할 때 그러냐. 그리고 기업 분석은 어차피 좌표 찍어놓고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쪽인 거 좋은 정보만 모아놓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엔비디아 이래서 3배 더 갈 겁니다. 4배 갈 겁니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